11월 11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530선 마감했고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6,7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4,800억 매도, 기관은 2,3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마감했고 거의 2%가량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800억 정도 매수해줬고 외국인이 85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부양책이 좀 실망감으로 돌아갔고, 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크게 내렸습니다. 저번 주 미국 주식은 나스닥은 19,000선까지 최고가 경신을 했고, S&P 500은 5,900선, 이제는 6,0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좀 더 스트롱 아메리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들은 내년에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1397원 마감을 했고 원 엔화 환율은 909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70불 마감을 했고 국제금은 2694불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반도체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이닉스 4% 내렸고 삼성전자 3.5% 내려서 거의 연중 최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0원 기록을 했고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22% 정도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 사업, 본 사업과 관련 없는 2차전지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5천억을 발행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시장이 크게 실망한 모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등등 많이 내렸고 또 중국의 부양책이 실망감으로 이어지자 화장품 주식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실리콘투 7% 하락했고 오늘 가장 많이 내린 게 인그루드랩 2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크게 내려서 전체적으로 지수도 많이 내린 모습입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호재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LG 엔솔은 오늘장에서 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LG 엔솔은 올라갔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주선에도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전기차, 우주선,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봇들도 있기 때문에 LG 엔솔의 그 제품의 확장성이 좀 더 커지는 기대감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X 우주선에도 배터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주 산업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 주식들이 미국에서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한국 또한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LG 엔솔이 또 우주 관련주에도 엮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협업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주선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LG 엔솔은 이번 미국이 어, 잘 나갈 때,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잘 나갈 때 LG 엔솔도 테마주를 엮어서 좀 같이 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저번 주 해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 거의 500만 원 선 했고 역사상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암호화폐 규제를 풀고 또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규제를 많이 받아왔던 비트코인은 앞으로 호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반감기를 현재 맞이해서 또 상승이 제대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좀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트럼프가 어떤
종목을 밀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같지만 시장이 트럼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반도체들이 많이 내린 이유는 트럼프의 고관세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타겟이 될 거고 반도체 업종도 타겟이 될 겁니다. 2018년도에 미중 무역 갈등일 때 반도체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타격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정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도체가 가장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트럼프 고관세의 타깃이 될 것이다. 자동차 표적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오늘 이제 트럼프 통상정책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인데요. 고관세는 트럼프는 당연히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 우려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인플레가 올라간다면 관세를 살짝 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일기 때 자동차 고관세를 못해 후회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고관세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 관세 좀 강하게 매겨질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 이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말로는 고관세를 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면 이 고관세 시행하는 것을 어, 좀 줄이거나 좀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관련돼서는 60%까지 관세를 매길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된 주식들, 산업들 이런 것들은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RA 감축법, 칩스법, 반도체법 이런 것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이슈를 타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됐을 때 강한 업종은 방산, 뭐 전통 에너지 이런 쪽들이 인프라 산업 이런 쪽이 강했고 좀 안 좋은 쪽이 철강, 자동차 이런 쪽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을 하면 반도체 또한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가 이 관세를 통해서 반도체 압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이유 두 번째죠. 경기 부양이 빠진 중국의 2천조 돈 풀기. 시장이 너무 실망했다. 위안화 약세. 중국이 돈을 풀겠다고 했고 또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실망한 모습입니다. 2천조에 이르는 대규모 부양책을 꺼냈지만 실물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시장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 위안화 가치도 많이 내려갔고 중국이 현재 트럼프가 되고 나서 좀 견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부양책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트럼프 당선이 된 후에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2개월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 정책을 한번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법인세 인하와 또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주식시장을 좀 부양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자들의 감세를 한다면 투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 감소,
그리고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관세랑 감세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서 인플레를 자극한다면 또 금리 인하가 좀 동결되고 뭐 좀 길어지거나 너무 많이 자극해서 만약에 중동까지 자극을 해서 중동 전쟁이 확전돼서 유가까지 건든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도 내년에 중반쯤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해리스가 되면은 시장의 변화는 많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내년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주식들 매우 올라가겠지만 또 이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고 경제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오른다기보다는 어, 트럼프가 돈을 풀 때 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바로 돈을 풀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나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또 양적 완화 정책을 트럼프가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되고, 왜 내년에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냐면 이민자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 정책을 한다면 경제 지표에 타격이 많이 큰데요. 현재 고용이 강하고 소비도 강하고 계속 미국 경제가 강한 이유가 이민자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고 한다면 이제 투잡, 쓰리잡 하던 이민자들 고용이 많이 줄을 거고 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던 이민자들 다 추방되면은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나타나서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거 하면 다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은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것 같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이 칩스 IRA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매우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또 어떤 쪽의 산업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앞으로 4년간 강력하게 펼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 발표들을 하는데 13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14일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합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물가 발표하고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월이 이 금리를 이제 12월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음, 또 한 가지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해리스는 연준에게 뭐 통제를 할 마음이 없다였는데 트럼프는 공약 중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자기가 통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도 당선이 되고 나서 좀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강제로 계속하게 만든다거나 또 이런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 잘 지켜보면서 시장 잘 팔로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